안녕하세요. 연력학 2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력학의 제2법칙에 대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온도 눈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력학 2에서 우리가 이제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 중에서 이제 지난 학습 내용에서는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력학에서 다루는 열기관과 냉동기에 대한 말을 했고, 열기관에 대한 제2법칙을 우리가 켈빈 플랑크의 서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냉동기에 대한 제2법칙에 해당하는 클라우지우스 서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사실은 이 두 서술은 동일한 서술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효율을, 연력학 2에서 이제 효율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데, 그 효율을 우리가 저하시키는 그런 요인들 중에 비가역적인 그런 요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가역의 과정에 대한 얘기를 얘기했고, 그 가역 과정을 이루는데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비가역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역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꾸밀 수 있을 때, 그걸 이제 열기관에서 우리가 카노사이클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카노사이클을 구성하는 프로세스가 두 개의 가역 등원 과정과 두 개의 가역 단열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었죠. 그래서 그 두 개의 가역 등원과 두 개의 가역 단열 과정으로 구성된 카노사이클의 효율을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카노사이클의 효율에 대한 그런 두 가지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동일한 온도를 갖고 있는 열 저장조에서 작동하는 그런 엔진은 카노사이클의 효율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가역이라면은 서로 다른 그런 카노사이클의 효율은 동일한 온도 사이에서는 동일한 효율을 갖는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은 연력학적인 온도 눈금에 대해서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상기체의 온도 눈금과 연력학적인 온도 눈금이 실은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상기체와 실제기체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려고 강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연력학적인 눈금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온도를 만약에 측정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온도 측정 장치와 그 측정 장치에 들어간 물질, 연력학적으로 온도를 측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물질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온도 측정 물질과 장치에 기초한 온도 눈금이 필요합니다. 어디를 0으로 잡을 거고 우리가 1도 간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에 대한 눈금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이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는 셀시우스는 물이 0도에서 얼고 그 다음에 100도에서 끓는다.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눈금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눈금에 대한 조건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눈금을 그러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력학적인 온도 눈금이 정의되는데요. 자, 제이 카노의 원리를 우리가 좀 사용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이 카노 원리에서는 연력학적 사이클의 열 효율은 단지 우리 열 저장조의 온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그렇게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역에 우리가 카노 사이클을 구성할 수 있었다면 그거의 효율은 1-QH분의 QL이었는데요. 이게 온도만의 함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앞에 있는 1은 상수니까 요것이 온도만의 함수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온도,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온도를 이렇게 정의해서 서로 이렇게 정의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푸사이 tr-th 그래서 푸사이라는 함수를 정했는데 1-푸사이라고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요 함수를 g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앞에 있는 tl과 th는 그대로 놔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qh분의 ql은 다시 여기서 qh분의 ql만 정해주면 이제 우리가 이 효율을 알 수 있는 거였으니까 QH분의 QL은
일로 이렇게 넘어가면, 그리고 G가 이렇게 넘어가면 1-G에 TL-T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또 앞에 했었던 거랑 동일한 방식으로 그냥 요걸 F라고 하자. 함수 F라고 정의하고 그대로 TH랑 TL, TH는 그대로 이렇게 써줘서 이렇게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연력학 카노 사이클의 연력학적 효율을 정의하는 요 식을 보고 우리가 얘가 온도만의 카노 사이클에서는 우리가 온도만의 함수라고 정의했으니까 결국은 QH분의 QL은 어떤 저온의 열조정제와 고온의 열조정제의 온도만의 함수로 이렇게 정의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위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TL과 TH는 고온 열원과 저온 열원의 열침의 온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요 F가 어떤 함수의 형태를 가지는 것인가, 이걸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걸 이제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중간에 아주 기발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열 저장조 T1과 T3에서 운전되는 카노 사이클이 여기 연력학적으로 가역인 카노 사이클이 있는데 왼쪽에는 이렇게 요 카노 사이클을 동일한 카노 사이클이 아니라 조금 규모가 작은 카노 사이클을 두 개로 이렇게 쪼개서 설치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동일한 고온에서 Q1을 받아가지고 여기 2를 뽑아 쓰고요. 그 나머지 열원을 주면 그 열원을 그대로 받아서 두 번째 작은 카노 사이클이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저온 열장소에는 동일하게 이렇게 Q3를 이렇게 전달하면서 우리가 1에너지를 이렇게 뽑아 쓰는 그런 두 개로 쪼개서 카노 사이클을 설치해서 운전해 봤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 가역 열기관 카노 사이클에 해당하는 가역 열기관 A와 B를 하나의 열기관으로 이렇게 우리가 테두리를 쳐서 생각해 보면 이게 J 카노의 원리에 의해서 요 엔진, 요 점선 안에 있는 요 엔진이나 요 C라는 엔진이나 동일한 그 E를 뽑아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즉 WA랑 WB를 합한 것은 WC랑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열 에너지원을 받아서 고온으로부터 우리가 요 점선에 있는 기관과 요 C라는 엔진이 돌린 기관이 2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여기 동일한 Q3를 여기다가 방출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자, 이게 다 상상 실험이죠. 머릿속에서 하는 실험입니다. 논리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정의했던 그러한 내용에 의해서 엔진 A에 대해서는 우리가 Q1분의 Q2의 비율을 알면 이게 엔진 A의 그 효율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했었죠. 분자에 있었던 온도에 해당하는 T2 여기 중간쯤에 어딘가의 온도에다가 열을 T2라는 그 열원을 중간에 여기 B로 전달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때 해당하는 T2를 정의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요 고온에서 봤던 Q1은 이렇게 우리가 다시 또 이런 함수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A라는 요 엔진에 대한 효율을 정의에 필요한 Q1분의 Q2를 F, T2, T1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B라는 엔진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요 Q2를 받아서 Q3를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Q2분의 Q3만 알면 효율을 알 수 있어요. 자, 당연히 요거는 Q3에 해당하는 T3와 그 다음에 Q2에 해당하는 T2의 온도의 함수가 되겠죠. 반면에 이 C라는 엔진은 그 효율을 Q1분의 Q3만 알면 우리가 효율을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Q3에 해당하는 온도 T3와 그 다음에 Q1에 해당하는 그
T1의 그 함수로 F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 전달의 비율을 함수, 온도만의 함수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앞에 페이지에서 우리가 카노사이클의 원리에 의해서 결국은 효율은 온도만의 함수로 정의되니까 이렇게 F라는 이 온도, 열 전달량의 비율은 이런 함수 F로 우리가 정의한다라는 이런 가정에서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 요 관계식에서 Q1분의 Q2, Q2분의 Q3, Q1분의 Q3 이렇게 되어 있는데 Q1을 받아서 Q3로 이렇게 내보내줬던 이런 C 엔진은 어떻게 되냐면 A에서 Q1을 받아서 Q2로 보내고 엔진 B에서 Q2를 받아서 Q3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Q1분의 Q2, Q3분의 Q3, Q2분의 Q3. 그러니까 Q1분의 Q2는 요거 엔진 A죠. Q2분의 Q3는 요 엔진 B죠. 요 두 개가 이렇게 동시에 작동한 이러한 엔진의 효율과 같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 이렇게 지워지면 결국은 Q1분의 Q3만 남으니까 결국은 요 점선으로 이렇게 묶어낸 요 엔진 A와 엔진 B의 합이 우리가 요거랑 왼쪽이랑 같죠. 자, 이러한 식을 써놨으니까 자 Q1분의 Q3는 뭐였어요? 여기서 F T3, T1이 되었고요. Q1분의 Q2는 여기 뭐예요? F T2, T1이죠. 그 다음에 Q2분의 Q3는 여기서 이렇게 쓸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식에서 이 좌변은 우리가 T1과 T3 결국은 여기의 온도와 여기의 온도만 우리가 파악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 우변에 해당하는 요 관계식도 요 함수 F 두 개의 함수 F가 곱해져 있는 것도 결국은 여기서 보면은 T1과 T2 그쵸? 여기서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T2와 T3를 알아야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그러면 우변도 결국은 T1과 T3만의 함수여야 되니까 T2는 요 중간에 어디선가 생략되어야 되는 그런 관계식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변의 함수의 곱이 즉 F 요거 곱하기 요거가 T2와는 무관한 그런 함수 형태로 돼야지만 되겠다. 즉 F라는 함수의 형태에 대한 관계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함수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이제 수학적으로 생각한 거죠. 그럼 결국은 이렇게 앞에 있는 요 T, F, T2, T1을 이렇게 새로운 파이 T2 나누기 파이 T1의 이런 형태가 되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럼 여기 뒤에 있는 F T3, T2는 여기 뒤에 있는 앞에 있는 여기 분자에 가고 뒤에 있는 요 녀석이 분모에 이렇게 가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요 관계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에 있는 식은 뭐라고요? 앞에 있는 식은 파이 그리스 문자 파이 T1분의 T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거는 뭐라고요? 그리스 문자 파이 T2분의 파이 T3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지워지는 이런 형태가 돼서 남는 거는 파이 T1분의 T3가 되고 자, 그러면 요거는 똑같이 요거 앞에 있던 것이 분자로 가고, 그렇죠? 앞에 있던 것이 이렇게 분자로 가고, 뒤에 있던 것이 분모로 가서,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 이겁니다. 요런 관계식으로 우리가 식을 정리하면, 여기, 요 관계식과 이 관계식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 함수 F라는 것은 앞에 있는 온도의 함수가 분자로 가고 그렇죠? 그 어떤 함수의 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함수의 폼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뒤에 있는 함수는 요 분모로 가는 이러한 관계식이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여기 앞에 요게 뭐였습니까? F T3, T1이 뭐였죠? 바로 Q1분의 Q3를 나타내는 함수였죠.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따라서 Q1분의 Q3에 해당하는 것이 Q1이 뭐야? 고온 열 저장소에서 받는 열원이었고 Q3는 저온 열 저장소로 내보내는 열 전달량이었죠. 그래서 Q1분의 Q3를 QH 고온에서 받은 열 전달량 분의
저온 열 저장자로 방출하는 열 에너지 QL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거는 여기 온도에 대해서 파이 그리스 문자 파이 TH분의 TL 이렇게 표현되는 이런 함수로 다시 분해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계속 우리가 그 카노의 원리를 이용해서 카노의 사이클의 원리, 열 효율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제 마지막 관계식이 요거였어요. 요거. 고온의 열 전달량과 저온의 열 전달량의 비율은 온도의 함수의 이런 비율이 되겠다. 그래서 문자 파이 TH분의 파이 TL의 이런 관계식이 되겠다.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하면 우리가 연력학적인 온도 눈금, 다시 말해서 카노 사이클의 원리를 만족하는 그런 온도 눈금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력학 제1법칙에서 우리가 정의했던 카노 사이클에서 우리가 가역 열기관이 이상적인 열기관이 받아서 방출하는 열 전달량의 비율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결정이 온도의 관계식, 온도와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돼야 되겠다라는 거죠. 여러 형태의 함수가 이런 관계식을 만족시킬 수 있어서 이런 함수를 우리가 그리스 문자 이 파이의 문자로 표현된 이 함수를 우리가 적절하게 표현하면 되겠는데, 이거를 켈빈이라는 사람이, 그 영국의 켈빈이라는 과학자가 아주 단순한 형태로, 이거 머리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파이 t라는 함수 파이를 그냥 이 변수 t 자기 자신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아주 명료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었던 모든 게 다 성립이 돼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온도를 정의한 것을 뭐라고 그런다? 켈빈의 온도 눈금이라고 하고요. 이걸 연력학적인 눈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역인대에서 QH분의 QL은 고온의 온도분의 저온의 온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런 방식으로 정의된 연력학적인 온도 눈금을 절대 온도 눈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bsolute Temperature Scale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켈빈의 연력학적인 온도 눈금은 카노 사이클의 효율에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카노 사이클의 효율은 1-QL분의 QH가 되는데, QL분의 QH가 뭐라고요? TH분의 TL인 거죠. 다시 말해서 1- 고온의 열조정자의 온도분의 저온 열조정자의 온도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그 카노 사이클의 효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연력학적인 온도 눈금을 표현을 한다. 그래서 절대 온도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절대 온도가 이러한 카노 사이클의 원리에 의해서 정의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연력학적인 온도 눈금에 대한 그 정의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실제로 우리는 이제 많은 경우에 연력학에서, 특히 기계공학에서는 이제 이상기체의 온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 이상기체의 온도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이상기체가 우리가 연력학에서 어떻게 이제 정의되겠냐면은 온도가 높고 그 다음에 압력이 낮아서 분자와 분자 사이에 거리가 서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멀기 때문에 서로 상호 관계가 낮고, 그래서 그 분자들은 자유롭게 이상적으로 개별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기체의 압력이 낮아지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PV는 RT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상기체 방정식을 따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기체의 온도를 이제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를 이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적 기체 열량계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동일한, 정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constant volume, 정해져 있다, 일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적은 뭐냐면 최적, 최적이 일정한 기체 열량계. 열량계라는 것은 우리가 온도를 측정하는
서머미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이 일정한 우리 온도 측정기를 우리가 고안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도를 측정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온도를 측정하려고 그래. 이 부분에서 온도를 측정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점에 기체구 우리가 가스 벌브, 벌브는 이제 작은 그 유리 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체구를 설치하고 수온의 높이가 여기다 이제 수온을 이렇게 채워 넣어서 여기에 요 기체가 팽창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팽창할 수도 있고 또는 온도가 낮아지면 이제 수축할 수도 있는데 이 높이를 항상 A에 있도록 그 수온의 높이가 항상 A에 있도록 여기서 이제 수온을 더 넣어줄 수도 있고 덜 넣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팽창하면 여기서 수온을 더 넣어줘가지고 얘가 눌러주는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압축이 되는 거고 얘가 여기서 수축을 하면 온도가 낮아서 수축을 하면 얘가 이렇게 따라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부피가 줄어드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수온을 빼줘 가지고 항상 여기 A에 있게 하자 위치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내부에 있는 여기에서 이상기체가 요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기체 부피가 이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체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요 식에서 PV는 RT에서 요 V로 양변을 나눠줘도 되고 또는 R로 양변을 나눠줘도 되는데 우리가 온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양변을 R로 나눠줍니다. R로 나눠주면 요 A라는 지점에 항상 요게 있도록 우리가 여기서 수온을 더 넣어주거나 수온을 더 빼거나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R분의 V는 요 V가 비체적이 우리 그 최적이 항상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R은 이상기체 상수고 가운데인 여기 있는 R분의 V는 여기 상수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압력이 서로 비례하는 관계식이고 앞에 요건 상수고 요건 상수고 따라서 우리는 뭐로 하면 된다? 압력을 측정할 수 있다면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이런 관계식에 도달하게 돼요. 압력을 측정할 수 있으면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느냐? 있죠.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배웠던 정수력학,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는 유체의 그런 압력에 대한 식을 보면 요 어느 한 지점과 높이 차이가 있는 동일한 유체로 채워져 있는 요 A라는 요 지점과 요 B라는 지점 사이에 그 압력의 차이는 우리가 요 높이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요 높이.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로 곱하기 G 곱하기 L로 계산할 수 있다. 요 로는 요 채워져 있는 유체 종류. 여기서 이제 순이죠. 머큐리. 그다음에 중력 가속도는 이거하고 L은 여기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죠. 따라서 아까 얘기했죠. 요 A라는 지점에다가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수온을 더 넣어주기도 하고 수온을 좀 빼기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체 압력은 수은주의 높이 요 L로 요 높이 차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 바깥은 뭐냐면 우리 대기압이에요. 대기압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요 지점 A라는 지점의 압력과 요 대기압의 압력 차이는 로 GL로 이렇게 했네요. 로는 머큐리의 로 M, 머큐리의 밀도고 G는 중력 가속도, L은 높이 차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압력을 측정을 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압력을 측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온도를 측정한 것이랑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느 기준점을 갖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의 삼중점, 다시 말해서 여기에 온도가 절대 온도 273.16 켈빈 앞에서 이제 그거 배웠었잖아요. 방금 전에 우리가 연력학적 온도 눈금에서 배웠죠. 그래서 거기에서 저 삼중점, 삼중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압력이 낮고 그 다음에 온도가 273.16 켈빈이 되면 그 지점에서 우리가 기체와 액체와 고체가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상중점의 온도 273.16 켈빈이 되는 여기를 그렇게 조정을 하면서 그때 측정된 압력, 그때 측정된 요 압력을 우리가 PTP라고 이렇게 정하자.
트리플 포인트에 해당하는 그 압력이라고 하죠. 그럼 결국 기준이 되는 요 압력과 우리가 임의의 온도에 해당하는 압력의 차이는 그때 임의의 온도에 해당하는 압력과 그 다음에 서로 비례관계에 있으니까요. 삼중점에 해당하는 273.16 켈빈에 해당하는 온도의 비율과 같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온도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런 비례관계식이 있으면 얘는 이렇게 되죠. 요 두 개를 곱한 거는 요 두 개를 곱한 거랑 같다. 그래서 요 두 개를 곱해서 삼중점의 압력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온도라는 것은 273.16 곱하기 압력 나누기 삼중점의 압력으로 이렇게 하면 그때 온도를 항상 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특정 온도에서의 압력을 정의한다 이 말이에요. 특정 온도의 압력인데 그 특정 온도가 뭐냐? 삼중점의 온도예요. 삼중점의 압력을 요 압력은 요 L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때 압력을 정해놓고 그거에서 우리가 압력이 변화함에 따라서 그 압력을 정의함에 따라서 우리가 그 온도를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상기체 온도를 측정하는 정적 기체 열량계의 온도 측정 방식인 것이죠. 자,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온도를 측정하는데 실제로는 어떤 기체도 사실은 이상기체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압력이 아주 낮아지면 압력이 0에 가까워지면 모든 기체는 그 이상기체의 거동에 근접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압력이 아주 낮아지면. 근데 압력이 낮아진다는 건 뭐냐면 그 안에 기체가 거의 진공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상황을 만들기는 어렵죠. 여기가 진공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얘가 요 안으로 다 들어가서 요걸 다 채울 거잖아요. 여기 부피를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실험할 수 있는 건 진공까지 내려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체의 양을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이 기체 입구, 가스 벌브 내에 있는 기체의 양을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겁니다. 기체의 양이 변함에 따라서 상중점에서의 압력이 변화하고요. 그때 측정된 압력과 이로부터 계산된 온도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체의 양을 변화시키면 삼중점의 그 온도가 압력이 변화하고 그때 압력에 따라서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기체 양을 변화하면서 삼중점을 찍어가면서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지점에 이렇게 쭉 연장되면 우리가 진공 상태에 해당하는 다시 말해서 압력이 0에 해당하는 실제로 압력이 0에 해당하는 그런 그때 온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실험하는데 요 이후로는 이제 외삽으로 하는 거죠. 요 포인트를 해가지고 요 정도 되니까 요 밑에는 추세가 이렇게 따라가겠구나 라고 이렇게 점선으로 따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이 곡선의 직선의 이 모양이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기체 종류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그래프를 얻긴 하지만 압력이 0일 때는 모두 한 점에서 그 한 점으로 우리가 이상기체일 때 이상기체라고 이제 점점 이제 없어지니까 기체 A라는 기체, B라는 기체도 없어지니까 결국은 마지막에는 똑같아지는 거죠. 뭐 다 진공 상태에 해당하는 그런 온도니까 같은 이런 압력이 0일 때는 온도가 모두 동일한 지점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을 사람들이 실험으로 확인을 했죠. 실험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 이상기체의 온도를 우리가 한번 측정을 해볼 수 있겠구나 라고 이상기체에 가까운 그러한 온도를 측정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그 방금 전에 얘기했던 정적 그 열량계를 이용해 가지고 온도
측정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온도를 측정한다 그러면 그게 과연 연력학적인 온도 눈금이랑 동일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압력이 낮은 그런 어떤 기체를 넣고 가스 벌번에 넣어서 우리가 온도를 측정하면 그게 과연 연력학적 이상기체라고 가정한 그 기체로 측정한 온도가 앞에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처음 얘기했던 연력학적 온도 눈금이랑 동일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같은지 다른지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해봐야 되는데, 이 연력학적 온도 눈금으로 유도된 카노사이클의 작동 유체를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그 열 효율을 구해 가지고 우리가 그 결과가 연력학적 온도 눈금의 결과랑 같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카노사이클의 작동 유체가 이상기체라고 하고 거기서의 열 효율을 구한 것이 우리가 앞에서 했던 에탄은 해가지고 해서 1 TH분의 TL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 연력학적 눈금 온도 눈금에서 카노사이클의 열 효율이랑 같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요거랑 우리가 이상기체를 작동 유체로 사용하는 카노사이클이 이러한 효율을 갖는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앞 페이지에서 얘기했던 이상기체를 이용한 온도 측정 방식이 우리가 연력학적인 온도 측정 방식이랑 동일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카노사이클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등원으로 작동하는 이러한 곡선과 두 개의 곡선에서 등원 우리가 열 전달을 하고, 등원에서 열 전달을 하면 우리가 부피가 팽창하겠죠. 팽창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역 단열 팽창을 하고, 여기서 다시 가역 단열 압축을 해서 이루어지는 4개의 지점 1, 2, 3, 4가 있고, 과정이 1에서 2로 가는 과정, 2에서 3으로 가는 과정, 3에서 4로 가는 과정, 4에서 1로 가는 과정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요 지점에 요 변화량에 대해서 우리가 연력학적인 효율을 구해보자. 그래서 그게 얘랑 같겠는가? 라는 걸 이제 확인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내부 에너지는 우리가 DU는, 이상기체는 우리가 온도만의 함수라고 이제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정적 비열 곱하기 온도의 변화,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 다음에 얘가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우리가 일을 하면 그 가역에 의한 일은 우리가 PdV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작동 유체가 이상기체니까 이렇게 PV는 RT라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할 겁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연력학 제1법칙, 그 다음에 일에 대한 그러한 식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PV는 RT는 우리가 이상기체에서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상기체의 온도 눈금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그럼 연력학 제1법칙은 열 에너지를 받아서 일을 하고 그 나머지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로 남는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델타 Q는 du 플러스 델타 W인데, 자, du는 어떻게 됐어요? 앞에서 CV0 곱하기 dt였습니다. 네, 델타 W는 뭐라고요? PdV인데요. PdV인데 P는 뭐예요? 여기서 V분의 RT죠.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그래서 P 대신에 V분의 RT, dV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델타 Q는 CV dt 더하기 V분의 RT 곱하기 dV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1에서 2는 가역 등원 팽창이고요. 2에서 3은 가역 단열 팽창이고요. 3에서 4는 가역 등원 압축이고요. 4에서 1은 가역 단열 압축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쭉 따라가면서 요 연력학 제1법칙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해보고 그거에 해당하는 열 효율을 구하면 되겠죠. 열 효율은 우리가 1-QH분의 QL로 이렇게 연력학 제1법칙을 대해보면 되겠죠. 그것이 나중에 요 식이랑 같냐? 같으면 이제 이상기체 온도 눈금이랑 연력학적인 온도 눈금이 같은 거죠. 자,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이제 따라가 보겠습니다. 1에서 2로 가는 가역 등원 그 팽창에 해당하는 거죠. 자, 가역 등원 팽창은 1에서 2로 가는 동안인데 요 식에서 델타 Q는 CV dt 더하기 V분의 RT dV잖아요. 그러면 1에서 2로 가는 동안의 델타 Q는 결국은 1에서 2로 가는 동안에 열 전달량이었어요. 그래서 Q12가 되고요. 이건 바로 고온에서의 열 전달량이죠. 그래서 QH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그냥 이렇게 써주는데 그게 바로 요거를 적분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얘를 좌측에서 적분한 것이 요걸 이렇게 적분한 것이랑 똑같은 거야 되잖아요. 그럼 1에서 2로 가는 동안에 CV 곱하기 dt 더하기 1에서 2로 가는 동안에 V분의 RT의 dV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가역 등온이었어요. 온도의 변화가 없죠. 이건 0입니다. 0. 남는 건 요것만 남아요. 근데 요건 뭡니까? R이랑 T는 R은 이상기체 상수고 T는 뭐예요? 등온이니까 온도가 고온에서 일정한 온도로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얘는 지금 상수예요. 그래서 온도가 이 경우에는 이 1에서부터 2로 가는 과정에서는 그래서 R 곱하기 TH 고온에 해당하는 온도니까 TH라고 하고요. 1에서부터 2까지 V분의 1 dV가 되는 거죠. 결국은 얘는 적분하면 우리가 어떤 변수에 대해서 그 변수의 역수를 우리가 적분하면 로그 함수가 되죠. 로그 V 1에서부터 2까지의 변화량 이렇게 되겠죠. 그걸 다 더한 거죠. RT는 그대로 있고요. RT 있고 이건 로그 V2 빼기 로그 V1이죠.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제가 굳이 안 써도 알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같은 밑을 갖고 있는 자연상수 2를 갖고 있는 로그 함수에서 빼주는 값은 뭡니까? V1분의 V2가 되죠. 그래서 RTH 곱하기 로그 V1분의 V2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역 등원 팽창에 대해서 적분을 이렇게 하나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역 단열 팽창이죠. 2에서 3으로 가는 동안에 2에서 3으로 가는 동안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보면 우리가 여기 델타 Q는 CV dt 더하기 V분의 RT dV 요거를 이제 적분하는 건데 이게 단열 과정이니까 델타 Q가 0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요 과정 동안에는 이퀄 0이 된다는 얘기죠. T분의 양변을 T로 나눠주면 T분의 CV dt 더하기 V분의 R dV는 0이죠. 왜 T로 나눠줬냐면 여기가 요 T는 V랑 관계를 알아야지 적분하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DT가 있으니까 여기 이쪽으로 그냥 버린 거예요. 그래서 T분의 CV DT 더하기 V분의 R dV는 0.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적분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걸 적분합니다. 첫 번째 걸 적분하면 2에서 3으로 가는 동안에 T분의 CV0 DT를 적분하면 이 CV0는 뭐예요? 상수죠. 정적 비열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오고 CV0 2에서부터 3까지 T분의 1 DT 이렇게 되죠. 앞에 요거 어떤 변수를 그 변수의 역수에 대해서 적분하면 요거랑 똑같죠. 단지 요거는 V가 T로 바꿨다는 것밖에 다른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CV0의 로그 T2분의 T3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T3는 뭐였냐면은 T3는 저온의 온도 그렇죠? 그래서 TL T2는 뭐였냐면은 고온의 온도였어요. TH가 되겠죠. 그래서 CV0 로그 TH분의 TL 이렇게 되겠고요. 두 번째 요거를 우리가 적분합니다. 2에서 3으로 가는 동안에 V분의 R dV가 되는데요. 이 R은 뭡니까? 이 R은 상수죠. 이상기체 상수, 개수예요. R은 바깥으로 나오고 적분 2에서 3으로 가는 동안에 V분의 1 dV가 되겠죠. 요거 앞에서 요거 했던 거랑 똑같은데 단지 시작점이 1에서 2였는데 여기서 시작점이 2에서 3이에요. 그래서 이건 R 로그 V2분의 V3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양변을 2에서 3으로 가는 동안에 요 관계식을 다 적분하면 뭐가 된다? 요거 CV0 로그 TH분의 TL 더하기 R 로그 V2분의 V3 이퀄 제로라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요걸 적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관계식은 우리가 QH는 여기 가역 등원 팽창 과정에서 우리 QH는 RTH 로그 V1분의 V2라고 여기 써줬고요.
그 다음에 가역 단열 팽창 과정에 대한 거의 관계식은 요겁니다. 요 관계식을 여기다 이렇게 써줬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보이시죠? 요 관계식을 써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역 등온 압축. 여기 3에서 4로 가는 동안에 온도가 TL로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부피가 이렇게 압축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이 관계식이에요. 저 QA 델타 Q를 우리가 3에서 4로 가는 동안에 이제 적분해 줍니다. 3에서 4로 가는 동안에 델타 Q를 적분해 주면 결국은 이거 적분해 주는 거는 Q 3에서 4까지의 열 전달량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QL이에요. QL. 우리가 낮은 온도에서 전달되는 열 전달량인데 이게 뭐냐면은 시스템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이 QL은 우리가 QL을 우리가 절대값이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줘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QL 이렇게 마이너스라는 말은 바깥으로 나갔다. 그리고 나가서 이 부분을 다시 적분을 해줘야 되죠. 3에서 4로 가는 동안에 CV0 DT 더하기 3에서 4로 가는 동안에 V분의 RT의 DV 이렇게 되는데 가역 등온이었단 말이에요. 등온. 그러니까 DT가 0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전체가 0이 돼요. 그 다음에 얘만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근데 RT는 뭐예요? 여기서 상수지. 왜냐하면 R은 이상기체 상수고 T는 뭐예요? 등온이니까. TL로 등온이니까 RTL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고 3에서 4로 가는 동안에 V분의 DV가 되는 거죠. V분의 DV를 우리가 부피 V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거랑 똑같죠. 로그 V가 되는 거지. 로그 V. 근데 시작점은 여기서 1에서 2였는데 여기서 3에서 4로 되었고요. 결국은 RTL 곱하기 로그 V3분의 V4 이렇게 됩니다. 이거랑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적분한 게 마이너스 QL이었고요. 요걸 적분한 게 여기서 한 것처럼 RTL 곱하기 로그 V3분의 V4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요 부분을 제가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줬어요. 이런 관계식이 여기서 3에서 4로 가는 동안에 성립을 한다. 자, 1에서 2로 가는 동안에 2에서 3으로 가는 동안에 3에서 4로 가는 동안에 각각 그 관계식을 이렇게 하나씩 써줬습니다. 여기서 4에서 1로 가는 요 마지막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정리를 해줘야겠죠. 그건 뭐가 되냐면은 가역, 단열, 압축이 됩니다. 가역, 단열, 압축이니까 우리 똑같죠. 델타 Q를 요거에 대해서 요 관계식에서 우리가 양변을 적분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가역, 단열이니까 델타 Q가 0이에요. 0. 그쵸? 그래서 이거는 뭐 이쪽 좌측은 우리가 적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얘만 적분해 주면 돼요. 요거. 그쵸? 얘가 이퀄 0입니다. 근데 요거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양변을 또 t로 나눠주죠. 그럼 t분의 cv0 dt 더하기 v분의 r dv는 0. 그래서 얘를 전체적으로 적분을 해주겠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4에서부터 1까지. 4에서부터 1까지 t분의 cv0 dt 더하기 4에서 1까지 v분의 r dv 이렇게 되겠죠. cv0는 뭐예요? 이거 상수입니다. 정적 비율이죠. 그래서 바깥으로 나오고요. 4분의 1에서 t분의 1, 4에서 1로 가는 동안에 t분의 1을 온도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고. 요거 이상기체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오죠. R, 4에서 1로 가는 동안에 v분의 1, dv 이렇게 되겠죠.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요거 온도에 대해서 온도의 역수를 적분하는 거니까 로그 t가 되고요. 4에서 1로 가는 동안에 로그 t의 변화량을 다 더한 거니까 CV0 곱하기 로그 T4분의 T1 이렇게 되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여기서는 온도를 적분한 건데 이거는 비체적으로 적분하는데 똑같이 로그가 나오죠. 그래서 앞에 R 그대로 상수가 되고요. 로그 V4분의 V1 이렇게 되죠. 앞에 페이지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여기로 간 거랑 여기서 여기로 간 거랑 위치만 4에서 1로 가는 요 과정, 여기서는 2에서 3으로 가는 과정이죠. 따라서 요거를 써주면 T4가 뭐였습니까? T4는 요 TL과 같은 요러한 그 온도죠. 그래서 T4에 해당하는 것이 TL이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T4에 해당하는 것이 TL이 되겠고요. T1은 뭡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TH예요. 그렇죠? 그래서 T1에 해당하는 게 TH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CV0 로그 TL 분의 TH 더하기 R 로그 V4분의 V1 이퀄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4개의 식을 쓸 수 있었어요. 여기 1에서부터 2로 가는 과정, 2에서부터 3으로 가는 과정, 그 다음에 3에서 4로 가는 과정,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했던 요 과정. 4개의 관계식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재밌는 이제 수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데 2에서 3으로 가는 동안, 그 다음에 4에서 1로 가는 동안은 이거는 이제 팽창이고, 요거는 이제 압축이죠. 요 과정과 요 두 개의 과정을 제가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R 로그 V2분의 V3가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CV0에 로그 TH분의 TL이 돼요. 그쵸? 이렇게 됩니다. 그래요. 자, 근데 요 마이너스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로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돼서 여기 마이너스 1승이 되죠. 마이너스 1승이 되면 우리가 역수가 되는 거죠. 이 안이. 그래서 CV0의 로그 TL분의 TH가 돼요. 얘랑 똑같아. 얘랑 얘가 똑같습니다. 그쵸? 똑같은 모양이 되었어요. 요거랑. 다시 말해서 R 로그 V2분의 V3는 얘랑 똑같은데 얘는 뭐예요? 얘가 이 녀석이라는 건 얘가 일로 요 녀석이 잠깐만요. 조금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요 녀석이 요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그럼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R 로그 V2분의 V3는 얘가 여기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R 로그 V4분의 V1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렇죠? 요 관계식이랑 요 관계식을 갖고 우리가 장난을 친 겁니다. 그러면은 얘를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변형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해 보면 R 로그 V2분의 V3는 마이너스 R 로그 V4분의 V1이라는 관계식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요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요걸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1승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R 로그 V4분의 V1. 자, V4분의 V1에 마이너스 1승이에요. 마이너스 1승이면 어떻게 되죠? 역수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는 R 로그 V1분의 V2. 요거 역수가 되겠죠. 거꾸로. 자, 그러면 여기 양변의 R은 다 똑같아. 지워져. 그럼 로그 V2분의 V3는 로그 V1분의 V4랑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V2분의 V3는 V1분의 V4 이렇게 같다는 거죠. 이런 관계식을 얻었어요. 요걸 갖고 이제 또 한 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개의 등원 과정에서 QH랑 QL의 관계식을 얻었어요. 그럼 QL분의 QH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한번 따져봅니다. QL은 뭐예요?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QL이 요거니까 마이너스를 양변에다 곱해주면 마이너스 RTL 그 다음에 로그 V3분의 V4가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여기 요 마이너스가 여기로 넘어갔죠. 그 다음에 QH는 뭐예요? 요거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RTH의 로그 V1분의 V2. 요거 똑같죠. 그럼 얘 똑같이 R은 생략되고 요 마이너스는 여기로 넘어와요. 요 로그 요 안으로 이렇게 지수로 넘어올 수 있죠. 그럼 TL의 로그 V3분의 V4의 마이너스 1승. TH의 로그 V1분의 V2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요건 다시 마이너스 1쓰니까 역수잖아요. 그럼 TL분의 TH 로그 V4분의 V3가 되죠. 여기 V3분의 V4가 역수가 돼서 V4분의 V3가 되죠. 반대로 V1분의 V2는 그대로 써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V4분의 V3랑 V4분의 V3랑 여기 다 지워볼게요. 제가 여기 지저분해졌으니까 다 지워봅니다. 잠시만요. 자,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자,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자, V4분의 V3의 요 비율이랑 V1과 V2의 요 비율이 어떤 관계식이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요 관계식에서 요거랑 양변에다가 V4를 나눠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V4분의 V2, V3
분의 1이 되죠. 자, 그래 V4 분의 V3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문제가 있어요. V2가 분모에 있죠. 그래서 얘를 V2로 해주려면 양변에다 V2를 곱해줘요. 그럼 여기 V2가 되죠. 따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V4분의 V3는 V1분의 V2가 돼요. 보시는 것처럼 V4분의 V3는 V1분의 V2가 되죠. 원래 요 식에서 양변에서 우리가 분수를 갖고 우리가 오퍼레이션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감아 보니까 좌측의 식은 뭐예요? V2분의 V3의 요 비율이랑 V1분의 V4 요 비율이 여기 서로 같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V4분의 V3의 비율이랑 V1분의 V2의 비율이 같다. 카노 사이클에서 이런 관계식이 지금 성립을 하는 겁니다. 즉, 요 관계식 처음에 우리가 요 두 개의 관계식에서 만들어냈던 요 관계식이 요 비율분의 요 비체적의 비율이 요 4와 3, 1과 2에서 비율이 같다라는 거죠. 서로 움직임 비율이 같다라는 거죠. 딱 이렇게 하고 보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V4분의 V3, V1분의 V2 요거는 서로 같다라는 거면 요거랑 서로 같다. 따라서 로그 값을 취해줘도 얘네들 서로 같으니까 이건 로그 값이 같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TL분의 TH만 남겠죠. 분모와 분자에. 자, 다시 말해서 QL분의 QH는 QL에 해당했던 온도, 열 저장소의 온도 TL분의 QH에 해당하는 열 저장소 TH랑 같다 이 말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이상기체의 온도 눈금에 해당하는 우리 요거를 이렇게 계산을 딱 해보니까 얘가 뭐가 된다? QL분의 QH가 TL분의 TH니까 얘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TH분의 TL로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이상기체를 가정한 것 뿐이야. 이상기체를 가정하고 열 효율을 구해보니까 이러한 관계식이 나왔어요. 이러한 관계식을 성립하는 게 뭡니까? 카노 엔진이죠. 카노 엔진. 그렇죠? 다시 말해서 연력학적인 눈금을 만족시키는 그런 엔진이 있는 거죠. 즉, 연력학적 온도 눈금의 결과와 동일한 관계를 얻어냈다. 즉, 이상기체의 온도 눈금과 연력학적인 온도 눈금은 사실상 동일한 관계식을 우리가 구한 것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이상기체에 해당하는 온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면 그거는 연력학적인 온도 눈금에 부합하는 온도에 해당하는 거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체에서 말하는 온도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얘기했던 연력학 제2법칙에서 얘기한 연력학적 온도 눈금에 부합한다, 동일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실제로는 근데 이상기체랑 실제 기체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는 어떤 관계가 있을 건가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카노 사이클로 운전되는 열기관의 열효율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연력학 제1법칙에서 정의된 열효율은 이렇게 되는데 카노 사이클이 되면 이 QH분의 QL이 TH분의 TL로 돼요. 연력학 제2법칙을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열기관의 효율이었고요. 반대로 이제 냉동기의 성능 계수는 냉동기 카노 사이클을 거꾸로 돌리면 우리가 열기관을 거꾸로 돌리면 냉동기 또는 열펌프가 됩니다. 냉동기와 열펌프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TH 고온이랑 그 다음에 저온에서 우리가 열을 전달할 때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이렇게 엔진을 거꾸로 돌리는 거잖아요. 열기관을 거꾸로 돌리면 이렇게 냉동기나 열펌프가 되는데 냉동기는 여기를 제어하는 겁니다. 여기를 제어하는 것이 우리가 냉동기예요. 얘가 냉동기. 이쪽의 온도를 제어하겠다는 거죠. 반대로 그 고온의 온도를 제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열펌프입니다. 열펌프.
고온에서의 온도 TH를 제어하겠다라는 것이 열펌프죠. 따라서 그때 우리가 성능 개수를 정의하면 이렇게 됩니다. 냉동기는 사용한 일이 뭐예요? QH-QL이 되겠죠. 이게 이제 사용한 일이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유용한 거는 여기서 뽑아내는 요 QL이 되겠죠. 냉동기에서는. 결국은 여기에서 열을 뽑아내는 것이 목적인 거죠. 효용인 거죠. 그렇게 되고, 이걸 만약에 카노 사이클로 적용한다면 TH-TL분의 QL 이렇게 되겠죠. 연력학적인 눈금을 적용하면. 반대로 열 펌프는 여기를 제어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여기 QH를 우리가 전달하는 게 목표죠. 그래서 사용한 일 QH-QL 분의 우리가 진짜로 효용은 QH죠. 그렇게 해서 TL을 유지하는 거죠. 이렇게 정의될 수가 있는데 열펌프의 성능 계수는 그러니까 냉동기의 성능 계수랑 열펌프의 성능 계수는 좀 다르죠. 냉동기는 QL이고 열펌프는 QH다 라는 차이점. 이걸 우리가 카노 사이클로 우리가 가정을 하면 TH-TL분의 TH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열기관의 효율이랑 실제 열기관의 효율이랑 실제 냉동기와 실제 열펌프의 성능 계수는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실제의 열기관의 효율은 우리가 1-QH분의 QL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제 카노 사이클이 아니니까 TH분의 TL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게 이제 카노 사이클의 열 효율보다는 일반적으로 작다. 그 다음에 실제 실제 냉동기의 성능 계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거는 카노 냉동기의 성능 계수보다는 작다. 실제의 열 펌프의 성능 계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거는 카노의 열 펌프의 성능 계수보다는 당연히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의 기체는 이상 기체에 해당하는 열기관, 냉동기, 그 다음에 열 펌프의 효율이나 우리 성능 계수보다는 작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카노의 열기관 작동 측면에서 우리가 절대온도 0도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열기관의 효율은 이렇게 1-QH분의 QL인데요. 우리 카노에 해당하는 열기관은 1-TH분의 TL로 이렇게 바꿨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열 온도가 낮아질수록, 즉 열을 방출하는 그 온도가 낮아질수록 이게 요 TL이 낮아질수록 일의 출력은 증가하는 거죠. 일의 출력은 증가하고 따라서 방열량은 점점점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에서는 방열량이 0이 되고, 이 한계에서는 이러한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절대 온도 0도에 해당하는 저온 열 저장소와 접촉하면서 우리가 열 기관을 돌린다 그러면은 이때 방열량은 0이 되고, 그 한계에서의 열 저장소, 저온 열 저장소의 온도를 우리가 0도 켈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이 TL을 저온 열 저장소의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일이 많이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서는 우리가 0켈빈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도달할 수가 없겠죠. 우리의 온도는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0켈빈은 엄청나게 저 우주 공간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반면에 이제 냉동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냉동기의 성능 개수는 이렇게 QH분의 QL분의 QL이 되겠죠. 이거를 만약에 연력학 제2법칙에 가역에 부합하는 카노의 냉동기라고 생각하면 TH-TL분의 TL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크기의 냉동 효과, 그러니까 QL이라는 어떤 냉동 효과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QH-QL의 크기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데, 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냉동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의 크기가 냉동 공간에
온도가 낮아지면서 점점 더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절대 영도에 접근함에 따라서는 그 뽑아낼 수 있는 만약에 절대 온도 영도에서 유한한 크기의 냉동 효과, 즉 QL이라는 우리 열 에너지를 냉동 효과를 얻으려고 하면 얘가 0이잖아요. 사실은 0. 그렇죠? 0이잖아요. 이게 0이면 이게 0으로 가면 얘가 0으로 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이 값이 요 전체 그 성능 계수의 값이 0이어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요 분자가 0이니까. 얘가 0으로 가야 되는데 얘가 QL 값이 0이 아닌 그러한 값을 뽑아내려면 절대온도 0도에서 열 에너지를 뽑아내려고 그러면 0이 아닌 그런 열 에너지를 뽑아내려고 그러면 QH-QL 분모가 무한히 큰 값으로 가야지만 이 값이 0으로 수렴하겠죠. 원래 이게 0이니까 이게 0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0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분모가 무한대로 가야 된다면 분모라는 게 뭐예요? QH-QL은 뭐죠? 이 냉동기에 들어가는 일에너지죠. 일에너지가 무한히 많은 엄청나게 큰 일에너지가 들어가야 절대온도 0도에서 우리가 그 열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크기의 냉동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냉동 공간의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더 많은 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0켈빈의 의미는 열기관에서는 결국은 효율 100%의 그 열기관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0켈빈으로 다가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겠죠. 반면에 냉동기에서는 우리가 유한한 열 에너지를 0켈빈에서 뽑아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무한대의 일을 공급해야지만 가능한 일이 되겠다. 역시 불가능한 일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카노 사이클 효율의 계산의 과정은 어떤 거냐면요. 온도가 일정한 열 저장소와 열 교환을 하는 사이클 내부의 작동 육체는 열 저장소의 온도와 무한소 아주 작은 온도차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한 거예요. 아주 작은. 그러니까 온도차가 0으로 간다. 아주 작은 값을 갖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카노 사이클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효율을 계산하는 것이 카노 사이클의 효율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실제 열 전달은 어떻습니까? 실제 열 전달의 식을 우리가 이렇게 써놓는다 그러면 결국 면적 곱하기 그 다음에 어떠한 온도차 그 다음에 앞에 비례상수 있는데 이게 전도인 경우에는 C가 이렇게 표현되고요. 대류인 경우는 C가 H가 되고요. 복사인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요건 이제 여러분들 아마 그 연력학 원에서 이제 아마 다 그 책에서 찾아보면 되는 거고요. 이회식에서 열 전달 상수 C에 해당하는 그는 이제 전도 대류 복사에 또는 뭐 조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카노 사이클의 효율은 어떤 가정이라고 했어요? 온도차 델타 T가 dT가 되면서 얘가 무한히 작은 0으로 수렴할 때라고 가정하고 계산한 효율이 카노 사이클의 효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려고 그러면 열이 실제로 이렇게 dT가 0으로 가는 그런 상황에서의 효율을 우리가 카노의 효율이었는데 그렇죠? 카노의 효율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열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열 전달이 잘 안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어떤 Q 다시 유한한 값을 가지려고 그러면 면적이 무한히 커져야만 된다 이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아주 작은 값에 대해서 열 전달이 되는데 그러한 무한히 큰 그러한 열 교환기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열 전달 면적이 무한히 크지 않는 한 그러한 온도
그 차이가 없는 그런 온도 차이가 아주 무한히 작은 그런 온도 차이에서 우리가 열 전달이 일어나긴 힘들다. 따라서 열이 전달되려면 유한한 온도 차가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열 전달이 발생한다는 것은 언제나 비가역성을 동반한다. 앞에서 우리가 비가역적인 효과가 비가역성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유한한 온도 차이에 의한 열 전달이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열 전달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계 시스템에서 열 전달이 일어난다는 것은 가역성이 깨지는, 다시 해서 비가역성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카노 사이클의 효율을 그 식을 적용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상태와 실제 상태는 우리가 조금 다른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연력학적인 온도 눈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연력학적인 온도 눈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절대 온도에 해당하는 켈빈의 온도 눈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상기체 방정식을 적용한 이상기체 온도 눈금이 을 정의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상기체의 온도 눈금은 연력학적인 온도 눈금과 동일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카노 사이클의 이상기체를 이용해서 카노 사이클을 구현했을 때의 열 효율을 계산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기체와 실제기체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열기관과 냉동기 그리고 열펌프에 대해서 그 효율과 성능 개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요 내용 한번 자세히 한번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나중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